우리가 이 도시 속에 살면서도 이 도시를 하나의 질서와 이성적으로 읽고 그것을 나의 머릿속에다 놓으면서 이 공간을 하나의 나의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장소로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새 흔하게 얘기하는 미로라고 하는 하나의 은유,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분명히 하나의 공간이긴 하지만 영원히 경계가 없고, 미로라는 건 뭐예요? 출구가 없고, 출구가 없다는 경계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미로적 상황, 이것이 현대 도시의 경계와 관련돼서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건축을 쭉 하면서 생각해 왔던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좌표축이나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러한 공간들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하나의 실제적으로 어떤 속도와 영역,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공간의 압축도 일어나고, 공간의 신장도 일어나고, 공간이 편제도 일어나고, 공간이 겹쳐지면서 여러 개가 동시적으로 복수화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장소가 상실되고 균질화되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이미지가 모든 곳에 편재하고 충만하면서 하나의 시뮬라크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리와 차이가 소멸되고 경계가 해소되면서 실제와 가상, 사실과 허구, 진짜와 가짜, 자연과 인간, 안과 바, 공과 사, 균질과 혼성, 물질과 비물질, 의미심장함과 하찮음, 이 구분이 없어지고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사실은 붕괴하고 있고 간신히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가정, 이건 마구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는 존재하지만 홈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인 경계는 존재하고 있지만 인식적이고 심리적인 경계는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지역, 도시, 국가, 민족, 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생물학자들 얘기에 가면 인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것도 다 가짜, 그것도 역시 문화적인 산물, 사회적인 산물에 불과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장소의 개념도 바뀌고 거주의 개념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영역이라는 거와, 영역은 건축에서 오랫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물론 과거에도 아까 얘기한 책이 건축을 죽이는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종이를 하나의 영상이 죽이는 문제, 이건 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만은 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속도입니다. 바로 속도. 매체의 속도가 되기도 하고, 교통기관의 속도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의 속도도 되고, 다 됩니다만, 이러한 속도 속에서 하나의 우리의 삶 자체가 정주가 아닌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오늘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마구 부유한,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건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지만 자유롭다는 그 느낌이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리를 미로 속에 갇혀있다고 하는 그러한 동시적인, 양가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이 세계의 이 공간들도 경계가 무너지면서 무지다원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다 동질화되고 균질화되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양방향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건축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 건물, 구조물, 조경, 무대장치, 인스텔레이션, 이미지, 이런 것들의 차이와 구분에 엄격한 구분들, 경계선도 소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 속에서 어떤 길이름의 느낌, 그리고 범죄나 사고나 위험 속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감각, 공간적인 깊이의 상실, 그 속에서 우리가 비현실성과 낯설음의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국 대도시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에는 전혀 다른, 낮에는 인간들이 다니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공적인 장소가 밤에는 무시무시하고 범죄가 공간이 있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 분명히 똑같은 장소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시간이 공간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근대 거주의 상실은 곧바로 유목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정주가 아니라 이동 그리고 유목이다. 이러한 유목은 정주와 대립되기도 하고 병존하는 그러한 존재 양식으로 매우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유목이라는 것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어떤 고양상실이고 뿌리뽑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통과 통신이 가져다준 이러한 변화들, 메트로폴리스는 이제 더 이상 정주의 공간이 아니라 비정주의 공간이 되고 장소적 차이는 없어진다.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 그 경계가 소멸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 모든 곳을 다 임의의 장소, anywhere, any place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 압축, 거리 소멸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멸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다. 이미지와 기호가 편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미디어, 인터넷 등은 우리의 몸을 이곳에 있어도 정신은 저곳에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거주의 동시화인데 동시에 이것은 분열이기도 하다. 지구 전체 대도시의 교통망도 우리를 부단한 이동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의 그러한 이동 공간도 우리의 제3의 거주 공간, 소위 근대에서는 제1의 거주 공간 그리고 제2의 거주 공간만 얘기했죠. 직주의 분리라는 것. 이것이 근대가 얘기했던 아주 대표적인 공간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므로 유목의 시대의 거주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집과 집 사이가 바로 거주 공간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그 수많은 우리의 도시 속에 길, 수송시설, 식당, PC방, 노래방, 술집, 쇼핑몰, 공연장, 러브호텔 이 모든 것이 거주의 공간이고 또한 아니기도 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주가 주는 안정, 지속, 머무름 대신 잠정적인, 우발적인 떠다님이 우리 시대의 더 보편적인 감각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가능한가? 첫 번째가 바로 유목을 거주와 건립의 위기로 파악하고 장소로 회귀하고 장소를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이 1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갖는 거죠. 이럴 때 건축은 그 오래된 낯익은 세계를 지키는 그러한 지킴이로서 한편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세계화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비물질화, 삶이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진보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게 되죠. 또 하나의 입장은 이러한 현실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건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혹은 건축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새로운 경계, 그리고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성격의 장소와 새로운 거주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니오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여하튼 우리는 유목의 사유에 좀 주목해보자. 그랬을 때 그것은 오랜 믿음이었던 존재 이꼴 거주 이꼴 장소라고 하는 도식에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유목은 정주가 엄호하는 내부와 중심과 동일성을 회의하고 외부의 이질성과 차이를 도입해 그것을 해체한다. 결국 유목이라는 것은 정주의 사유를 넘어 경계를 가로지르는, 경계를 돌파하는 탈주의 사유, 횡단의 사유가 된다. 뿌리박고 안정을 정초하려는 그러한 욕망,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히 저는 피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 엄마의 자궁이 바로 그러한 정주의 원초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속에서 경계 바깥으로 질주하여 새로운 땅과 만남을 시도하는 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유목의 사유에 따르자면 열리고 교통하면서 새로운 무엇이 벌어지고 생성되는 공간의 시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모습 중에 아닌가. 이럴 때 거주로서의 유목은 점이 아니라 수많은 선들이 교차하는 십자로 같은 것이다. 즉 경계로 얘기하면 경계들이 마구 겹치기도 하고 무너지고 새로 재형성되기도 하고 돌파되기도 하고 가로질를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이 된다. 즉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과 밖에 고정된 그러한 경계,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넓혀지거나 들어오고 후퇴하거나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경계 짓기, 이런 것들이 유목이 아닌가. 다만 정주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유목의 사유가 건축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아마도 우리는 과거의 안락한 정주지와는 사뭇 낯선 유목적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의 거주하기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세대 분들은 많이 이걸 아주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에겐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적 삶이 거주와 유목을 함께 사는 일, 혹은 거주가 동시에 유목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대의 유목적 상황이 건축에 제공하는 가능성과 공경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정말 정주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시대의 이러한 현실이나 상황 자체가 건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건축을 초과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된다는 거죠. 근대의 많은 모더니스트들이 취했던 방식은 건축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이제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건축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능성, 건축에게 남아있는 것. 두 가지 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 있고, 이제는 건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입장.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그러한 공동체와 장소와 거주를 회복해야만이 인간은 제대로 인간다운 삶, 진정한 인간의 삶을 가능하다. 그리고 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미국의 그 보수파들이라는 게 되게 이런 식의 어떤 성격이고, 미국의 그 많은 그 복고적인 건축들, 옛날 양식을 그대로 짓고 그런 사람들 속 안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저희 같으면 그러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의 도시의 현실 삶, 이 수도권 보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여지가 이미 다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통로와 가능성, 경계, 그 경계선 속에서 그 틈새를 보고 건축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건축의 희망을 보고 희망의 건축을 일궈 나가야 될 것이 미래의 건축가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 도시가 수없이 많은 혼돈 속에 있겠지만 어떤 작은 어떤 점적인 공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그 정주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정주와 정주 사이의 연결이라든가 많은 속에는 또 한편은 유목적인 그런 정주와 유목이 겹쳐지는 그러한 삶이 아마 21세기에 우리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